이것도 밥이라고 해? 시어머니 박순자가 상을 엎어버렸다. 국그릇이 깨지며 뜨거운 국물이 튀었다. 정수진의 팔에 화상, 자국이 생겼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수진은 재빨리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결혼 5년, 수진의 삶은 지옥이었다. 시어머니는 매일 트집을 잡았다. 밥이 짜다, 싱겁다, 집안 청소가 엉망이다. 심지어 숨 쉬는 것도 맘에 안 든다고 했다. 남편 강민우는 그저 방관했다.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좀 참으라는 말만 5년째였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친정을 무시했다. 시골 농사꾼 딸이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분수를 알아야지. 수진의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분이셨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수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7살지야. 시어머니는 손녀조차 차별했다. 아들을 못 낳아서 우리 집안 대가 끊겼어. 쓸모없는 것. 지아는 할머니가 무서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수진은 딸을 보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다. 새벽 5시 기상, 밤 12시 취침.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렸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휴대폰도 검사당했다. 누구랑 문자하는 거야?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어디가? 시집 온 년이 집을 비우면 어떡해? 수지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웃는 법도 잊어버렸다. 거울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없는 얼굴이 보였다. 어느 날 수진이 쓰러졌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쇼크가 온 것이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꾀병이겠지. 일하기 싫어서. 남편 민우가 병원에 왔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짜증이 먼저였다. 당신이 좀 더 잘하면 되잖아. 왜 맨날 문제를 만들어?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가사 도우미였다. 아니, 그것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수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수진의 팔에 난 멍, 자국을 보고 말을 걸었다. 가정폭력 상담센터 아세요? 여자는 명함을 건넸다. 저도 그 길을 걸어왔어요.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명함을 꼭 쥐었다. 작은 희망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비가 얼마야? 우리 돈으로 병원 다녀왔으면서. 앞으로 아프지도 마. 수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대신 명함을 주머니에 깊이 넣었다. 그날 밤 지아가 엄마에게 속삭였다. 엄마, 할머니가 무서워요. 우리 도망가요. 수지는 딸을 꼭 안았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상담센터에 전화했다. 도와주세요.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센터로 오실 수 있나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다. 상담센터 소장 김은희는 베테랑이었다. 20년간 수천 명의 여성을 도왔다. 수진 씨, 일단 증거가 필요해요. 은희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폭언, 폭행, 학대의 증거를 모아야 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희는 소형 녹음기를 건넸다. 이걸 항상 소지하세요. 시어머니의 폭언을 모두 녹음하세요. 병원 진료 기록도 챙기시고요.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다. 먼저 팔과 다리에 난 멍, 자국을 사진으로 찍었다. 시어머니가 던진 물건에 맞아 생긴 상처들이었다. 날짜별로 정리해서 저장했다. 녹음기는 앞치마 주머니에 숨겼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폭언이 녹음되기 시작했다.
이 쓸모없는 거사. 밥도 제대로 못해? 내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재앙이야. 당장 이혼하고 꺼져.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수지는 참으며 모두 녹음했다. 일주일 만에 녹음 파일이 50개가 넘었다. 민우의 방관도 녹음했다. 당신이 참으면 되잖아. 왜 맨날 문제야?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수지는 병원에도 다시 갔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진단서를 받았다. 중증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다. 자신이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 확인한 순간이었다.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옆집 아주머니는 자주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맨날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가 불쌍했어요. 아주머니는 진술서를 써주었다. 아파트 경비원도 도왔다. 새벽마다 쓰레기 버리러 나오시던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증거는 점점 쌓여갔다. 한 달 후 수지는 변호사를 만났다. 여성 전문 변호사 이지영. 증거가 충분하네요. 이혼 소송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지영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위자료와 양육권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지영은 경고했다.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더 심한 보복이 올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수지는 각오했다.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또 폭발했다. 내가 요즘 이상해. 뭔가 꾸미는 거지?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어머님. 그래. 그럼 내 휴대폰 내놔. 수지는 준비한 가짜 휴대폰을 건넸다. 진짜 휴대폰은 따로 숨겨뒀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다행이네.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감시는 더 심해졌다.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냐고 따졌다. 수지는 장 보러 간다는 핑계를 댔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센터와 변호사를 만났다. 2개월 후 드디어 준비가 끝났다. 이혼 소송 서류, 증거 자료, 증인 명단, 모든 것이 완벽했다. 지영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네, 시작합시다. 그날 저녁 수지는 딸 지아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친정으로 가는 길. 5년 만에 탈출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혼 소송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민우의 문자가 쏟아졌다. 당장 돌아와. 미쳤어? 엄마가 쓰러지셨어. 책임져. 수지는 모두 무시했다. 차 안에서 딸이 물었다. 엄마, 이제 할머니 안 만나요? 응. 이제 안 만나. 지아가 처음으로 웃었다. 좋아요. 엄마, 사랑해요. 수진도 5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첫 조정 기일. 가정법원 조정실에 양측이 모였다. 수지는 지영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다. 맞은편에는 민우와 시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수진을 노려봤다. 이 배은망덕한 것이. 조정위원이 제지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민우는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다. 수진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지아 생각해서라도. 수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지아를 생각하니까 이혼하는 겁니다. 지영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녹음 파일, 사진, 진단서, 증인 진술서. 조정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녹음이 재생됐다. 시어머니의 독한 폭언이 조정실에 울려 퍼졌다. 이 쓸모없는 것. 죽어버려. 내 딸도 쓸모없어. 아들을 못 낳은 죄. 조정위원들의 표정이 굳었다. 시어머니는 변명했다. 저건 화가 나서 한 말이고
며느리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영이 반박했다. 5년간 매일 이런 폭언을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의료 기록도 제출됐다. 수진의 팔과 다리에 난 상처 사진. 이건 시어머니가 던진 물건에 맞아 생긴 상처입니다. 민우의 변호사가 반론했다. 이혼 사유가 불충분합니다. 부부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죠. 지영이 냉소했다. 5년간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방관만 했죠. 민우의 녹음도 재생됐다. 당신이 참으면 되잖아. 조정현이 민우를 쳐다봤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하지 않으셨네요. 민우는 할 말을 잃었다. 조정은 결렬됐다. 시어머니가 폭발했다. 절대 이혼 안 시켜줘. 내 며느리야. 위자료? 한 푼도 안 줘. 수지는 담담히 일어났다. 법정에서 판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갑질 이혼 소송. 5년간의 지옥. 며느리의 반격. 기사가 쏟아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시어머니 너무하네. 며느리가 사람이지 노예야? 저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잘했어. 끝까지 싸워. 시어머니 측은 당황했다. 여론이 완전히 수진 편이었다. 두 번째 재판.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이웃 아주머니가 증인석에 섰다. 맨날 고함 소리 들렸어요. 수진 씨가 맞는 소리도 들렸고요. 경비원도 증언했다. 새벽에 자주 울면서 나오셨어요.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친정 아버지도 증인으로 나왔다. 70대의 농부였지만 당당했다. 우리 딸이 시집가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올 때 보면 상처투성이었어요. 이혼 찬성합니다. 내 딸 더는 못 보냅니다. 재판장이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피고 측 증인은 없습니까?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당황했다. 준비 중입니다. 사실 증인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행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세 번째 재판.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시어머니가 수진의 친정을 모욕한 문자 메시지. 시골 농사꾼 주제에 거지 같은 것들. 수진의 급여 계좌 내역도 제출됐다. 결혼 후 5년간 수진은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월 80만 원씩 벌었다. 하지만 그 돈을 시어머니가 모두 빼앗았다. 생활비로 쓴다며 통장을 빼앗았습니다. 5년간 총 4,80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입니다. 시어머니는 변명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재판.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한다. 위자료 1억 원. 양육권은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급여 4,800만 원을 반환할 것.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이럴 수가. 하지만 판결은 확정됐다. 수지는 법정 밖으로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수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같은 고통받는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싸우세요. 당신도 사람입니다. 그날 영상은 조회수 300만을 넘었다. 전국의 며느리들이 용기를 얻었다. 이혼 후 6개월. 수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친정에서 딸과 함께 지내며 마음을 치유했다. 아버지는 작은 밭을 일구며 손녀와 시간을 보냈다. 지아야, 이게 상추고 이게 고추야. 지아는 할아버지를 따라 즐겁게 뛰어다녔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딸의 웃음이었다. 수지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제가 겪은 일을 나누고 싶어요. 김은희 소장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수진 씨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수지는 피해 여성들과 상담하며 위로했다. 저도 5년을 참았어요. 하지만 끝내 탈출했죠.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10명이 넘는 여성을 도왔다. 그들은 수진을 보며 희망을 얻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순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SNS에 수진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 돈만 뜯어내고 도망갔다. 수진은 즉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추가로 허위사실 유포죄도 적용됐다. 시어머니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우도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민우의 급여가 압류됐다. 그제야 민우가 찾아왔다. 수진아, 제발 좀 봐줘. 나도 힘들어. 수진은 단호했다. 지아의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민우는 돌아갔다. 수진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그해 가을, 수진은 책을 출간했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5년간의 기록이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기였다.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했다. 많은 사람들이 수진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책은 출간 2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서점,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수진은 전국을 돌며 강연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권을 지키세요. 강연장마다 수백 명이 모였다.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연 후 찾아온 한 여성이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내일 이혼 소송 넣을 거예요. 수지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응원합니다. 꼭 행복하세요. 수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정수진이라는 한 사람. 방송 출연 제의도 들어왔다. 한 토크쇼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시어머니 갑질 어떻게 이겨냈나요? 수진은 담담히 대답했다. 증거를 모으고 법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후 상담 전화가 폭주했다. 전국의 며느리들이 도움을 요청했다. 수진은 김은희 소장과 함께 재단을 설립했다. 며느리 인권보호재단. 기업과 개인의 후원이 이어졌다. 재단은 무료 법률 상담, 쉼터 운영, 심리치료를 제공했다. 1년 만에 300명이 넘는 여성을 도왔다. 그중 200명이 이혼에 성공했다. 모두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겨울이 왔다. 수지는 딸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엄마, 행복해? 지아가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수지는 딸을 꼭 안았다. 5년 전의 지옥 같은 삶은 이제 과거였다. 미래는 밝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수진아, 엄마가 많이 아프셔. 한 번만 찾아와 줄 수 없을까?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단호히 거절했다. 저는 더 이상 당신 가족이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3년이 흘렀다. 수지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권운동가가 됐다. 며느리 인권보호재단은 전국 10개 지부로 확장됐다. 매년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도움을 받았다. 수진의 두 번째 책도 출간됐다. 다시 태어난 나, 이혼 후 3년의 기록. 이번에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딸 지아는 이제 10살이 됐다.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할래. 수지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그래, 지아는 뭐든 할 수 있어. 어느 날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진아, 엄마가 돌아가셨어. 시어머니 박순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장례식에 와줄 수 있어?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정중히 거절했다.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미안해, 수진아.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었지만. 수지는 담담히 대답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그해 봄, 수지는 재혼했다. 상대는 상담센터에서 만난 변호사 이지영의 오빠였다. 초등학교 교사인 온화한 남자였다. 수진 씨, 지아와 함께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는 진심으로 수진과 지아를 아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 재단 직원들이 축하해줬다. 지아가 꽃다발을 들고 입장하며 말했다. 엄마, 정말 예뻐요. 행복하세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세 식구가 함께 바다를 보며 걸었다. 엄마, 아빠, 손잡아요. 지아가 양쪽 손을 잡았다. 수지는 남편과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재단 일도 계속했다. 이제는 남편도 함께 참여했다.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건강한 가족 관계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수지는 남편의 제안에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바로 시작합시다. 청소년 대상 가족 인권 교육이 시작됐다. 전국 학교를 돌며 강연했다. 여러분, 사랑은 존중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강연 후 한 여학생이 찾아왔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맨날 혼나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수지는 여학생에게 재단 연락처를 줬다. 엄마께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전해줘. 우리가 꼭 도와드릴게. 그해 가을, 수지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상을 받았다. 인권 증진 공로상. 시상식에서 수지는 소감을 밝혔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참지 않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같은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싸우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TV 중계를 보던 전국의 며느리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그날 이후 상담 전화가 2배로 늘었다. 재단은 더 많은 직원을 채용했다. 상담사, 변호사, 심리치료사 모두 한마음으로 피해 여성을 도왔다. 5년이 더 흘렀다. 수지는 이제 45이 됐다. 딸 지아는 고등학생이 됐다. 엄마, 나 법대 갈래.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가 될 거야. 수지는 딸을 꼭 안았다. 자랑스러워. 우리 딸. 재단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됐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수지는 이사장으로서 전체를 이끌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어느 겨울 저녁, 수지는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었다. 남편이 만든 따뜻한 된장찌개, 딸이 차려준 상.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빠가 만든 찌개 맛있죠? 수지는 행복하게 웃었다.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식사 후 거실에 앉아 TV를 봤다. 뉴스에서 재단 이야기가 나왔다. 며느리 인권보호재단 10주년 맞아 지난 10년간 5,000명 넘는 여성 도와. 수지는 뿌듯하게 미소 지었다. 남편이 손을 잡았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아내.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마치 과거의 상처를 지우듯.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8년 전 그날 상을 엎어버린 시어머니. 그때의 나는 두려웠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강해졌어. 딸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엄마, 뭐 생각해요? 수진이 딸을 안으며 말했다.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신기해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지아가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있어서 나도 용기가 생겨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다. 오늘로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됐다. 그 흉터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 증명한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정수진이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남편이 잠든 옆에서 수진은 천장을 바라봤다. 시어머니님, 용서는 하지 않겠지만 이제 있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쁜 의미로만은 아니에요. 그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수진은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악몽은 더 이상 없었다. 에필로그 10년 후 정수진은 국회의원이 됐다. 여성 인권과 가족법 개정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것이었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법안을 발의했다. 가정 내 정서적 학대를 처벌하는 법이었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딸 지아는 인권 변호사가 되어 엄마 옆에서 일했다. 재단은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됐다. 수진의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가족을 지켰다. 어느 봄날 수진은 국회의원실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만개했다. 18년 전 그날부터 여기까지. 수진은 미소 지었다. 지옥 같던 과거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조차 누군가를 돕는 힘이 됐다. 수진은 행복했다. 완전히, 진정으로.